지금 이 순간 불이 꺼진 조용한 방 안에서 당신은 어떤 생각에 잠겨 있나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늘 그래왔듯 손끝은 익숙한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수십 년간 무의식처럼 이어져 온 그 습관. 마치 세월의 주름처럼 몸에 새겨진 그 동작. 하지만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단순하고 개인적인 행위가 당신의 전립선을 조금씩 약화시키고 성기능을 무너뜨리며 결국에는 비뇨기계 질환이나 불임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자위는 건강에 좋다. 참으면 병이 된다. 는 이야기도 익숙하시겠죠. 정기적으로 배출해야 한다는 믿음은 오랜 세월을 지나며 자연스러운 상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믿음이 과학적인 진실일까요? 아니면 한 시대를 지배했던 위험한 신화일 뿐일까요? 특히 당신이 60세를 넘긴 남성이라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껏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저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지금 지혜의 흐름 서윤 채널을 구독하시고 삶을 바꾸는 정보를 함께 받아보세요. 60세를 넘기면 남성의 몸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전립선은 서서히 부풀고 요도의 기능은 둔화되며 성기 주변의 혈관은 탄력을 잃어갑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강하고 빠르게 자위를 반복하는 것은 이미 고장이 난 오래된 기계에 계속해서 무리하게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실금, 발기부전, 성기 위축, 성욕 저하로 고통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원인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의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중장년 남성에게 진정 필요한 자위 습관과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저는 54세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상담해온 여성 상담사 박미정입니다. 30년 넘게 수많은 남성들과 대화하며 들었던 고백 중 아직도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선생님, 병에 안 걸리려고 평생 자위를 해왔는데 요즘은 하면 할수록 허무하고 몸이 더 나빠지는 기분이에요. 그분의 눈빛, 말끝의 떨림, 그 순간의 무게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남성들이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립선은 아주 민감한 기관입니다. 항상 눌려있는 듯한 묵직한 느낌,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불쾌감, 사정 후에도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는 나날들. 이런 증상들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자위 습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자위는 젊은 시절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30대, 40대의 방식 즉 짧고 강하게 빠르게 쾌감을 얻는 식으로 자위를 하고 계십니다. 성기를 세게 쥐고 강하게 문지르거나 억지로 사정을 유도하는 방식은 전립선에 과도한 압박을 가하고 요도와 음경 조직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발기부전이나 요도염, 성기능 저하, 심하면 전립선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위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해치지도 않고 조용히 자신을 위로하는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 몸의 나이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라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부드러운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젊었을 땐 뜨겁고 빠르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방식이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절제되고 정제된 자극이 필요합니다. 자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립선과 요도를 보존하면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습관으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위안처럼 이어져 온 자위가 오히려 당신의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결정적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고 미묘한 신호들을 더는 외면하지 마세요. 습관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중장년 남성을 위한 자위의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60대 남성분들이 여전히 젊은 시절의 습관대로 자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지금의 몸엔 회복이 아닌 채찍질이 됩니다. 쾌감은 잠시지만 전립선과 성기능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손상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찜찜하거나 내가 혹시 잘못된 방식으로 해왔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건 아마도 이미 몸이 오래전부터 보내고 있던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음경을 너무 세게 쥐고 귀두 부분만 반복적으로 자극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수술 경험이 있거나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일수록 더 강한 자극을 통해 뭔가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감각을 마비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결국 발기가 오래 유지되지 않고 쾌감은 희미해지며 나중에는 아무리 자극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 시점이 되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사정에 도달하기도 전에 서둘러 끝내는 것입니다. 충분한 자극 없이도 빨리 끝내야 한다는 강박에 쫓기듯 행위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은 전립선에 무리를 줄 뿐 아니라 혈류 흐름을 왜곡시켜 염증이나 붓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정 후에도 개운함 대신 아랫배의 묵직함, 잔뇨감, 허리 통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늘 같은 부위만 같은 방식으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음경을 좌우로 문지르는 단순한 동작만 반복하면서 뇌는 점점 더 강하고 극단적인 자극에만 반응하게 되고 결국 성적 흥분 자체가 어려워지며 파트너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이자 가장 많이 간과되는 실수는 회음부와 항문 주변을 전혀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전립선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부위로 부드럽게 눌러주기만 해도 쾌감의 깊이와 사정의 강도가 달라지고 혈류 순환이 개선되며 통증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평생을 오직 음경만 자극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건 마치 연료 탱크만 두드리고 정작 연료관은 건드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60세 이상의 남성이 자위할 때 절대 피해야 할 4가지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두만 강하게 문지르는 것. 자극이 충분하지 않아도 억지로 사정을 시도하는 것. 항상 같은 부위만 동일한 방식으로 자극하는 것. 회음부나 항문 주변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 것. 이 4가지만 지금 당장 멈춰도 몸은 놀라운 회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립선 기능이 살아나고 발기력과 성적 쾌감 역시 되살아날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제부터는 회복과 치유의 자위 습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전립선을 보호하고 더 깊고 건강한 쾌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3가지 핵심 원칙. 지금부터가 본론의 시작입니다. 어려운 용어도 복잡한 이론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건 책에서 배운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수십 명의 실제 환자들과 만나며 직접 실천하고 효과를 확인한 진짜 전략입니다. 첫 번째 원칙. 쥐지 마세요. 문지르지 마세요. 오히려 손끝으로 살살 쓰다듬듯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자극해 보세요. 손에 오일이나 젤을 바르고 음경 전체를 감싸듯 쥔 뒤 천천히 아래 방향으로 스와이프하는 느낌으로 움직이세요. 그 부드러운 동작만으로도 몸 안에 전류처럼 자극이 퍼지고 발기도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두 번째 원칙. 끝까지 가지 마세요. 즉, 사정 직전에 멈추는 연습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끓어오르기 직전 숨을 멈추고 멈춰보세요. 이걸 애증이라고 부르는데 성적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쾌감을 훨씬 길고 깊게 이어가는 전략입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2에서 3번만 시도해도 몸이 흐름을 기억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전립선의 부담도 줄이고 사정 후 피로감을 덜어주는 데도 탁월합니다. 게다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몸과 감각을 다시 연결하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바로 회음부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저는 수많은 실제 상담과 사례를 통해 단언할 수 있습니다. 회음부는 전립선을 자극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동시에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회음부는 음경과 항문 사이에 위치한 말랑하고 부드러운 조직입니다. 평소엔 크게 의식하지 않지만 이곳은 전립선과 혈관들이 교차하며 지나가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부위입니다. 자위를 할 때 한 손으로 성기를 천천히 감싸듯 움직이고 다른 손으로는 손끝이나 손바닥의 아래쪽 손바닥 부리을 이용해 회음부를 가볍게 눌러보세요. 힘을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 10초 정도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과 함께 살며시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안에 묵직한 압력이 부드럽게 풀어지고 사정의 깊이와 강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집니다. 특히 사정 후 허리 통증이나 배 밑에 무거운 느낌, 혹은 소변을 본 뒤에도 뭔가 남아있는 듯한 잔뇨감에 시달리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은 효과가 빠르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이 시작되는 초기 증상이 있는 남성분들께도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무리한 마찰이나 빠른 사정보다 중요한 건 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극을 조율해주는 그 섬세한 접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중장년 남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자위 습관입니다. 몸은 나이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부정하거나 무시할 게 아니라 귀 기울이고 적절하게 반응해 주는 것이 바로 진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바로 성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성기를 꽉 쥐지 않고 부드럽게 감싸듯 움직이기. 둘째, 사정 직전에 멈춰 쾌감을 길게 유지하기. 셋째, 회음부를 가볍게 눌러 전립선의 부담을 줄이기. 이 단순한 세 가지 방법만으로도 당신의 전립선은 보호받고 쾌감은 훨씬 더 깊어지며 자위는 이제 단순한 반복 행위가 아닌 몸을 회복시키는 건강한 루틴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이 원칙들을 실제로 실천하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세 분의 남성 사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분들은 모두 서울, 수원, 대전 등 우리 곁에 살아가는 평범한 60에서 70대 남성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삶의 리듬이 달라졌고 표정까지도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 사정 직전에 멈추는 것. 쾌감이 절정을 향해 치솟는 그 순간에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 보면 쾌감은 훨씬 깊어지고 절정의 폭발력도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세 번째 원칙, 회음부를 함께 가볍게 눌러주는 것. 전립선 주변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사정 후에 남던 통증이나 잔여감이 놀라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건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복잡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오랜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당신의 몸은 다시 건강한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위가 단지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몸을 이해하고 돌보는 하나의 건강 전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젊었을 땐 욕망이 몸을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략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도해 보는 것뿐입니다. 몸은 언제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제 상담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온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올해 75, 경기 부천시에서 택시를 몰고 계시는 기사님이었습니다. 낮엔 별 문제가 없지만 밤만 되면 몸이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위를 하고 계신다며 그 후엔 아랫배가 무겁고 소변을 볼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따라온다고 하셨죠. 무엇보다도 예전처럼 강렬한 절정감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듣고 보니 그는 무려 30년 넘게 음경을 강하게 비비고 빠르게 마무리하는 자위 습관을 반복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새로운 방식을 제안드렸습니다. 강한 마찰이 아닌 부드럽게 감싸듯 자극하고
사정 직전에 멈추는 엣징 훈련을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음부를 살짝 눌러 전립선의 압력을 완화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 그분은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은 전보다 훨씬 밝았고 몸짓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선생님,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요즘은 자위를 하고 나면 몸이 전보다 훨씬 개운하고 되려 활력이 생기는 기분이에요. 전에는 자위 후엔 항상 피곤함만 남았지만 이젠 오히려 기운이 돌고 잠도 더 잘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방법의 힘입니다. 몸이 진짜 원하는 방식으로 자극해주면 몸은 반드시 그에 맞는 반응으로 화답해줍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릴게요. 62세의 전직 공무원이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정기적으로 자위를 이어오고 계셨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은 사정을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발기도 쉽게 풀리고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흥분 자체가 되지 않아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엣징 자위법을 권유했습니다. 사정 직전에 멈추고 긴장을 유지하며 다시 자극을 이어가다 멈추는 훈련.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분은 성실하게 시도하셨습니다. 3주 후 다시 찾아오신 그는 눈빛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발기가 훨씬 오래 가요.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도 예전보다 자신감이 확실히 생겼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단지 성기능의 회복을 넘어 자신의 존재를 다시 되찾은 듯한 뿌듯함과 생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는 65세 독거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그분은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은 후 수년째 약을 복용 중이셨지만 자위는 여전히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자위 후 소변이 자꾸 새어나오고 허리 아래가 묵직하게 아픈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권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회음부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그리고 강한 자극은 피하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행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개월 후 정기 검진 날 그분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소변 줄기가 훨씬 굵어졌어요. 그리고 사정 후의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기분 좋은 변화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전립선 기능이 안정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세 분은 절대 특별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천시 대전 유성구, 광주 북구. 우리 주변 어디서든 마주칠 수 있는 평범한 60에서 70대 남성분들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됩니다. 방금 전 들려드린 세 가지 사례 중에서 혹시 이건 내 얘기 같다 고 느끼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약도 복잡한 기구나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수십 년간 굳어버린 자위 습관을 바꿨을 뿐인데 그 결과 몸은 명확하게 달라졌습니다. 사정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발기력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으며 무기력하게 느껴졌던 밤은 다시 활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위 습관으로 전환해 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60세 이후의 남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자위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꽉 쥐지 말고 부드럽게 감싸듯 자극하는 것. 손에 힘을 빼고 천천히 아래로 스와이프하듯 움직이면 전기가 흐르듯 자극이 퍼지고 스펀지 조직이 깊이 자극되어 발기도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둘째, 사정을 억제하는 멈춤 훈련을 습관화하는 것. 끝을 향해 달리기보단 올라가는 도중에 멈추는 조음과 멈춤의 리듬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립선과 정액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과학적인 자위법입니다. 셋째, 회음부를 가볍게 누르는 습관입니다. 요도와 항문 사이의 부드러운 부위를 자극하면
전립선의 압력이 완화되고 비대증이나 통증 증상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익숙하지 않아도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사정 후에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만약 회음부 자극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남성 몸속에 숨겨진 진짜 쾌락을 참고해 주세요. 항문 내부에서 전립선을 직접 자극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소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잘하면 몸을 살리는 약이 되고 못하면 몸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그동안 몸을 해치는 방식으로 해왔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습관을 바꿔보세요. 전립선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60세 이후에도 건강한 성생활과 편안한 숙면은 노력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가능성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무심코 반복해온 습관을 이제는 자기 몸을 돌보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전립선은 반응하고 몸은 회복되고 당신은 다시 밤이 기다려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60대여도 70대여도 80대여도 당신의 몸은 언제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오늘 이 영상 하나를 끝까지 본 당신의 인식과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단순한 자위에서 벗어나 자기 돌봄의 자위로 전환해 보세요. 당신의 전립선은 다시 힘차게 반응할 것이고 당신의 잠은 다시 깊어질 것입니다. 혼자 살아도 누군가와 함께 살아도 자신의 몸을 알고 돌보는 남성은 다릅니다. 깊고 밀도 높은 쾌감, 오래 지속되는 관계의 여운,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오는 자유로움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지혜로운 리타이어먼트 파티입니다. 따뜻하고 성숙한 밤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늘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